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힘들고 외로울 때 기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느낌.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당신의 친구 중 90%는 가짜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어떻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중 일부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 관계들이 모두 진실된 우정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냉철하게 간파했듯이 인간관계는 종종 거래와 같습니다. 서로에게 쓸모가 있을 때만 유지되는 계약 관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잔인하게 들리지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진짜 친구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어려울 때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과연 누가 당신 곁에 묵묵히 남아 있습니까? 누가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당신을 돕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당신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줍니까?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하다못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힘든 순간에 먼저 연락해서 괜찮니? 무슨 일 있어? 라고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이지 당신의 인생에서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슬며시 사라지거나 연락을 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좋은 모습이나 당신이 가진 능력 혹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고 다가왔을 뿐 당신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이는 태도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명확하고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고난은 인간관계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은 당신이 실수했을 때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짜 친구는 당신이 실수를 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거나 당신의 약점을 잡고 비난하며 심지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삼아 퍼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의 잘못을 이용해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신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수를 감싸주고 당신이 그 실수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려 합니다. 조용히 다가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며 때로는 당신 대신 비난의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가장 약해진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리고 가장 잘못했을 때 보이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허물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우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당신이 성공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노력하여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잘되며 성공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거나 은근히 거리를 두려 합니다.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그 안에 숨겨진 노력은 보지 않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성공 때문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불편해하는 기색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마치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 줍니다.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며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기쁨을 순수하게 나눌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당신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진짜 친구일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며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증거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화의 깊이와 질입니다. 가짜 친구와의 대화는 주로 피상적이고 가벼운 이야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 이야기, 최신 유행, 연예인 가십, 혹은 그들 자신의 성공담이나 자랑 이야기로만 채워지죠. 당신의 깊은 생각이나 고민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그저 시간을 때우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려 하거나 당신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와의 대화는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서로의 깊은 고민을 나누고 솔직한 감정을 공유하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합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관계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유대감과 정신적 교류가 바로 이 깊이 있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대화의 질은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영혼에 양식을 주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에게 충고는 할지언정 결코 당신의 뒤에서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입니다. 서로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당신을 무시하거나 배려 없이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당신의 고통이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멀리해야 할 존재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 그 고독조차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주며 당신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여 진정한 우정의 초석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쩌면 당신은 주변에 진짜 친구가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정화하고 소중한 몇몇 진정한 관계에 더욱 집중하며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0명의 가짜 친구가 주는 공허함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주는 위로와 힘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관계들은 사실 필요에 의해 형성되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은 같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직장 동료들은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특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적 때문에 어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과연 진정한 우정으로 이어질까요? 당신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직장을 옮겼을 때, 혹은 동호회를 그만두었을 때, 과연 그 관계들이 계속해서 진심으로 유지될까요? 많은 경우 연락이 뜸해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어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상적이거나 이해관계에 얽힌 가짜 관계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 몇 명만 남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정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의 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피상적인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00명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몇 명의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진심으로 소통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그냥 연락처에 이름만 올라가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곁에 남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과 연결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당신의 정신적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감의 대부분은 지나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친구가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고, 가족이 당신을 실망시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 연인이 당신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 본성상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켜도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기쁜 놀라움이자 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행복은 커집니다. 셋째,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가장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관계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연인도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만은 평생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편안하고 혼자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설렘으로 가득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며 진정한 자립심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고 외롭다면 당신은 아직 자기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이 원해서 만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어떤 관계보다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넷째, 솔직해지세요. 가면을 벗고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평생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면을 쓰고 살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가족 앞에서, 혹은 친구들 앞에서 당신의 본래 모습과 다른 얼굴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실망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가면 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더 줄이세요.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당신의 인생에 진정한 친구 한두 명, 많아야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 귀하고 한정된 에너지를 시시하고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 솔직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억지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고 기분이 상하는 사람들 만날 이유도 없는데, 관성적으로 만나고 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때입니다. 그래도 오랜 정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10년, 20년씩 피곤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연락을 끊고 불편한 모임에 나가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아니 몇 주만 지나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롭구나.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채우는데 집중하십시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가짜 친구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억지로 만나야 하는 사람 때문에 소중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친구가 적으면 외톨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100명의 가짜 친구에 둘러싸여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외로움이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당당하게 답하십시오. 명절에 친척들 안 만나면 뒷담화 대상이 된다고요? 당신이 어떻게 살든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뒷담화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편하고 행복한 대로 사십시오. 회사 사람들이랑 관계가 안 좋으면 승진에 불리하다고요? 승진을 위해 가면을 쓰고 살 거면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께 이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더욱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생활과 체면, 외로움 때문에 많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깨닫게 됩니다.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억지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거나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도 은퇴했고 더 이상 비위 맞출 상사도 경쟁할 동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컸으니 이제 그들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당신의 인생을 오롯이 당신만을 위해 사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일만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만 가십시오. 그래도 사람들이 당신을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냐고요?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아마 2~3명, 많아야 5~6명일 것이다. 그 몇 명의 사람을 위해 살라. 나머지 수백, 수천 명의 의견은 당신의 삶에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비춰주고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줍니다. 당신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며 당신의 선택을 믿어줍니다. 대화 속에서 진정한 이해와 깊은 공감을 나누며 서로 다른 점까지도 존중해줍니다. 이런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수많은 가짜 친구가 주는 공허함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다시 한번 객관적인 시선으로 돌아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친구 목록에는 누가 있으며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의 편입니까? 그들은 당신의 진짜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가짜 친구에 불과합니까?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진정한 우정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가짜 관계에 얽매여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인생을 가짜 사람들과 낭비하지 마라. 진짜 관계, 진짜 우정, 진짜 사랑을 위해 아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지 못했다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책, 깊은 생각, 고요한 시간. 이것들이 대부분의 인간들보다 훨씬 나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당신의 연락처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중 진짜 내 편은 몇 명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진정한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답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성숙하고 행복하게 바꿀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오늘 이야기가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화가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쇼펜하우어의 말이 너무 냉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뼈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모든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